고생 왜냐면 어느 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피해자이면서 우월한 피해자, 결국에 영웅이에요. 고통으로 행복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약간 비직관적이고 좀 특별한 영상일 거예요. 우리가 계속 행복해지려고 너무 많은 노력, 고생, 자기 개발, 뭐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왜 계속 실패할까요? 제가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행복하고 싶은데 그냥 벌쩍벌쩍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실제로 우리 불행에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가장 흔한 불행을 이렇게 붙잡는 7가지 원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문제 해결의 중독자예요. 지난 영상과 제 책에서 이미 많이 언급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반응적인 삶을 주로 살고 있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안도감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삶을 미리미리 설계하면 그걸 창조한다면, 즉 반응적인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산다면 그냥 고통을 훨씬 덜 받겠죠. 하지만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어렵고 그리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항상 문제 일어날 때마다 반응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쉬워요. 당연히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문제 탓,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불행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되게 행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자기 이미지가 안 좋으면 행복이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내가 근데 행복해도 될까? 약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누군데 행복하지? 약간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그 행복을 거부하게 돼요. 단기적으로 잠깐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냥 이미 정의해버린 거죠. 그냥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 왜냐면 난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불행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고통, 스트레스, 드라마를 통해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의식성장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굉장히 못했어요. 계속 실패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든 도전은 그냥 대충만 하고 그냥 저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당연히 자기 실망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평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이 프로그램이 별론데 아니 뭐 이 방법 마음에 들지도 않고 에이 이게 무슨 효과야 막 등등. 그것을 통해서 제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냥 오케이 내가 실패자인 건 맞는데 그거 나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약간 재해석하고 남 탓을 하고 프로그램 탓, 선생님 탓을 하고 내가 결국에 피해자이면서 우월한 피해자, 결국에 영웅이에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여러분 제가 피해의식을 도구로 거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스스로가 못한다고 이렇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대신에 남 탓하는 게 에고한테 훨씬 좋아요. 피해의식, 원망과 고통을 이 대가를 계속 치러야 하지만 대신에 그런 우월감, 허용심,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냥 그 이미지를 얻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대범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그냥 되게 작게 숨기고 자기 보호를 하고 웬만한 도전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잠재력을 완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또 책임지기 싫으니까 노출될까 봐 뭔가 어떤 실수를 할까 봐 그래서 차라리 불쌍한 나로서 그 이미지로서 고통받으면서 네,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네 번째 원인은 피해의식이 계속 그 과거 원망을 붙잡는 전략이라면 미래 욕심을 붙잡는 전략도 있어요. 그럼 우리 문화 속에서 계속 그 삶의 의미가 행복 추구에 있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럼 오케이, 지금은 불행한데 근데 5년만 진짜 이를 악물고 고생만 하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요. 네, 그런 망상에 빠진 거죠. 우리가 다, 전부 다. 그럼 보이시죠? 지금 현재 불행해야 되고 다음 5년 계속 불행하게 고생해야지, 희생해야지 어느 날 그냥 행복해지겠다는 약속으로 계속 그 불행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고생하고 한꺼번에 행복해진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왜냐면 5년 동안 그냥 힘들게 그럼 갑자기 끝! 이제부터 행복.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케이, 막 지금 학사 졸업하면 그때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학사 졸업하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석사면 그때는 완전 잘 나가겠다. 이것도 아니네. 그래, 그래, 박사하면은 그땐 잘 될 거야. 이것도 아닌데. 교수하면 그 비교 대상이 늘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 행복에 도달하는 시점이 없어요. 도달의 미신을 믿고 계속 고생 어느 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삶이 진짜 웃겨요. 자본주의에서 이 행복 추구의 미신이 그냥 계속 그 굴레에서 갇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 맹목적으로 그리고 추가로 이런 문화 속에서 자동으로 우리 자신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사실 계속 암시되잖아요. 그래,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근데 충분히 노력하기만 하면 그때 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외적인 성취로 내적인 불완전함을 고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교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자, 아니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수,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내적으로 완전해야지.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성취해도 돼요. 근데 그런 외적인 성취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결과가 있어도 없어도 그냥 무조건 힘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기 개발 덕후들은 그냥 오히려 어느 날 고통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그 날의 성공률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책이나 자기 비하가 뭐예요? 일부러 스스로를 그냥 때리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증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야 뿌듯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야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뿌리에 깊은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고통을 폐해야 된다. 내가 좋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은 그냥 고통의 대가를 늘 치르고 그냥 돌려서 이제 행복을 받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고통으로 행복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뭘 해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사회적으로 그냥 행복을 위한 고생이 너무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행복이 인정받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그냥 행복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준다면 되게 이게 좀 이상해. 이게 뭔가 안 맞아. 그런 반응을 받을 거예요. 생존자의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죠? 그냥 나만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한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다시 고생으로 빠져요. 고통받는 게 그야말로 의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서양은 주로 죄책감 기반의 문화이고, 즉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그것에 따라 이제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동양은 수치심 기반의 문화예요. 즉 그냥 남들에 비해서 막 크게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되고 계속 맞춰야 되고, 그래서 네, 당연히 다들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은 그게 전체 문화라면은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원인은 제 생각에는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보이지 않은 원인, 고통과 문제가 우리 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딴 데로 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오락 문화, 뭐 그냥 스마트폰, 다양한 어플, TV, 뭐 맛있는 음식, 자극적인 그게 이렇게 그냥 인기가 많은 이유가 그냥 혼자서 그 무료함, 그 권태 안에서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내면 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 힘든데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고, 역시 또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또 문제로 또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슬프지만 자기 자신을 직시할 용기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그 외부 문제로부터 지배만 당하죠. 이 일곱 가지 원인을 들어보면 되게 비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그냥 고통을 많이 줄이고 행복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꼭 그냥 알아차려야 되는 게 행복이 뭘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바보 같은 일곱 가지만 하지 않으면 행복이 저절로 남아요. 그냥 고통을 덮어쓰기만 않으면 그냥 그대로 만족해요. 이 영상 찍은 이유가 바로 그 일곱 가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약간 의식을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대부분이 고통을 내가 스스로 지금 생성하고 있구나. 이런 의식이 생겼으면 그만해도 돼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내려도 돼요. 그냥 그런 충동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냥 또 내가 특별해지려고 no. 특별해지려고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 그럼 그 감정을 생성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런 의식이 있어야 이제 그걸 그만할 수는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고통 패턴을 이렇게 멈출 의지가 없으면 그냥 그걸 왜 원하는지 인정해야 돼요. 그냥 그래, 난 우월하고 싶어. 그래, 내 독선주의 안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그 원망을 붙잡고 그냥 내 고통이 정당돼. 오케이, 그냥 그만 저항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에 저항 그만하면 거의 고통이 아닌 거죠. 고통은 그냥 저항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늘 도전하고 거기 안에서 힘들게 터프하게 스트러글링 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그냥 어느 날 인정했어요. 그럼 더 이상 그것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역학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냥 더 이상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그 따가움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만약에 어느 날 더 이상 즐기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만큼 제 자신에 대한 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해졌어요. 세 번째는 행복은 지금만 존재해요. 미래에 어느 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행복하지 않거나. 근데 5년 후에 또 지금일 거예요. 그럼 그냥 지금 바로 행복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심하셨으면 좋은 게 외적인 고생으로, 외적인 그런 추구로, 외적인 성취로 그냥 완전해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그냥 완전해지고 싶으면은 스스로가 해야 돼요. 어떤 외적인 성취가 그걸 대신에 해주진 않을 거예요. 신과 나눈 이야기 그 책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로 have, do, be 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시간이 있어야, 내가 돈 있어야 내가 좋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오해인 거예요. 실제로 be, do, have이에요. 내가 이미 행복해. 그래서 행복하니까 좋은 거 하면 돼. 그렇게 좋은 걸 하니까 많은 걸 가질 수 있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잘 맞지 않을까. 오늘 너무 압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살짝 잠깐 여기서도 그냥 고통 안 받아도 되고 여기서는 내가 일부러 그냥 힘들게 그냥 살짝 자기 삶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말부터 의식을 올려 온전한 인간 되기 워크숍 5기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시고 그냥 딱 자기 자아에 대한 그런 경험적인 이해를 높여서 되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